이젠 트래픽에 의미가 없다, 저장하기는 점수가 안 들어간다, 블로그 리뷰는 반영이 안 된다는 등 그런 혼란스러운 말들에 휘둘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이버의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유입 없이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고의 비밀입니다. 오늘 콘텐츠는 단순히 순위 하락에 대한 해석이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네이버 플레이스를 운영하며 멘탈이 흔들리는 수많은 자영업자분들께 드리는 전략적 메시지이며 또 하나의 멘탈 케어 영상입니다. 순위가 떨어졌다고 해서 내가 뭘 잘못했나 싶은 마음이 드실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떨어졌고 뭔가를 했더니 오히려 더 떨어진 것 같아 혼란스러우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실제로 요즘 네이버 플레이스의 순위는 어떤 물리적인 액션과 맞물려 작동하는 구조가 잘 보이지 않는 시점에 접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유입이 늘어나면 순위가 오르고 저장수가 줄면 순위가 떨어지고 블로그 리뷰가 늘어나면 순위가 오르는 등 어떤 반응 구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입이 증가했음에도 순위가 떨어지기도 하고 아무런 액션이 없었음에도 순위가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쯤 되면 예측은 사실상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측이 아닌 대응입니다. 주식과 코인을 해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모든 사람은 저점에 사고 고점에 팔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건 전문가도 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인들은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저점을 정확히 맞출 수 있다는 기대를 내려놓아야만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래가 아닙니다. 개미입니다. 플레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자영업자나 마케터가 이 혼란스러운 시점에 무언가를 파헤쳐서 원인을 정확히 밝혀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네이버라는 거대한 플랫폼 안에 존재하는 플레이어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대응입니다. 이 대응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네이버의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혼동하시는 개념이 바로 알고리즘과 로직입니다. 먼저 알고리즘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네이버가 매장을 상위에 노출시킬 때 따르는 큰 설계도입니다. 플레이스 노출 순위를 정할 때 방문자 수, 저장 수, 리뷰 수, 키워드 적합성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겠다는 전체 룰북이 바로 알고리즘입니다. 구조, 자체, 틀, 정렬 기준의 골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에 반해 로직은 그 알고리즘 안에서 어떤 항목에 더 가중치를 두느냐의 판단 기준입니다. 예를 들면 A 매장은 저장 100개, 리뷰 5개이고 B 매장은 저장 30개, 리뷰 50개라면 네이버가 최근 7일 동안 저장 증가율에 대한 가중치를 둔다면 A 매장을 더 상위에 노출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기준이 로직입니다. 조금 더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알고리즘은 무거운 구조물이고 로직은 그 안에서 작동하는 기어와 스프링입니다. 또는 알고리즘은 하나의 거대한 무대 전체를 설계하는 시나리오이고 로직은 그 무대 위에서 각 배우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지시하는 디렉팅입니다. 알고리즘은 전체 방향이고 로직은 세부 작동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께 늘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플레이스 순위를 올리려면 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알고리즘이라는 큰 구조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어디에 힘을 줘야 할지를 알아야 합니다. 네이버 플레이스의 알고리즘을 이해한다는 건 전쟁터에서 지도를 읽는 것이고 로직을 이해한다는 건 적의 허점을 공략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최근의 변화는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알고리즘이 바뀐 것 같다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알고리즘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2019년에 많이 찾는, 요즘 때는, 저장 많은, 리뷰 많은 등의 정렬 기준이 대대적으로 개편된 경우처럼 전체 설계 기준이 바뀌었을 때만 알고리즘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이번 변화는 제가 보기엔 로직의 변화도 아닐 수 있습니다. 단지 점수의 가중치가 조정되었을 가능성 혹은 유입 경로의 신뢰도를 판단하는 방식의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저장이 많아도 리뷰가 많아도 트래픽이 많아도 그것이 어떤 경로로 발생했는지를 네이버가 유심히 보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리워드 방식의 유입, 즉 어떤 형태든 작업성 유입에 대해 네이버가 경계하고 있다는 건 명확해 보입니다. 그게 불법이라서가 아닙니다. 그로 인해 네이버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이버는 자영업자들만의 플랫폼이 아닙니다. 소비자의 플랫폼입니다. 소비자의 경험이 훼손되면 네이버는 그 구조를 변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유입의 경로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도 신뢰가 가능한 경로로요. 제가 요즘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플레이스 광고, 파워링크 광고, 검색 광고, 외부 SNS 채널,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을 실제 소비자의 유입 경로로 활용하여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건 추측이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최근 테스트하는 광고 세팅에서는 광고를 통한 유입이 플레이스 순위에 유의미한 반영을 보였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네이버가 광고를 통해 수익을 내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 구독자 오픈 채팅방에 공유한 이미지를 보시죠. 2024년 1분기 기준 네이버의 전체 매출은 2.7조, 영업이익은 5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중 검색 광고 매출이 1조, 쇼핑 광고 매출이 7,800억 원입니다. 네이버는 광고로 먹고 사는 회사입니다. 광고를 통해 유입된 고객은 네이버의 입장에서 신뢰가 가능한 유입입니다. 그리고 그 유입은 플레이스 점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예를 들면 이젠 트래픽에 의미가 없다, 저장하기는 점수가 안 들어간다, 블로그 리뷰는 반영이 안 된다는 등 그런 혼란스러운 말들에 휘둘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이버의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유입 없이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없습니다. 점수와는 결국 유입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은 하나입니다. 무리한 예측이 아니라 현명한 대응입니다. 손실을 줄이는 대응입니다. 지금은 모두 얼음. 괜히 순위에만 매달리다 리스크를 더 키우는 실수를 반복하지 마시고 정직하고 신뢰 가능한 유입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근 구독자분들이 선거철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라는 말들을 종종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이야기는 의미 없는 추측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플레이스는 정치적 흐름이나 민감한 외부 변수와는 구조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검색어 자동 완성이나 연관 검색어처럼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광고 구조가 아니라는 점 명확히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게임을 10년이 넘게 해왔습니다. 광고로, 콘텐츠로, 데이터로 고독하게 파왔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검색 광고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공부가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빠르게 실전 전략 영상도 이어서 정리해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러한 내용들 단순한 감이나 소문으로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난 10년간 실제로 수천 개의 플레이스를 분석하며 고독하게 쌓아온 실전 데이터와 전략들입니다. 조금 더 깊은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구독자 전용 오픈 채팅방에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실전 마케팅 전략에 대해 브리핑 드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10여 년 동안 고독하게 플레이스를 분석해왔습니다. 그 결과 말이 아닌 데이터로 증명된 전략들만 정리한 첫 전자책을 집필하였습니다. 누군가에겐 꼭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더보기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이 승리하시는 그날까지 앞으로도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